이메일 하나 쓰는데 30분씩 걸리십니까?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보이면 안 되고, 너무 딱딱해도 안 되고, 핵심 내용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은 사실 글쓰기보다 판단이 더 어렵습니다. 이번 시간은 챗GPT를 이용해서 이메일 초안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챗GPT가 대신 보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챗GPT가 검토 가능한 초안을 빠르게 만들고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은 상황, 목적, 말투, 형식입니다. 이메일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우리가 문장을 못 써서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메일을 쓰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무슨 말을 시작하지? 너무 딱딱하면 어떡하지? 상대가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핵심을 빼먹으면 어떡하지? 짧게 쓰고 싶은데 왜 자꾸 길어지지? 이메일은 문장 문제가 아니고 상황 정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챗GPT를 잘 쓰면 빈 화면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AI는 빈 화면을 깨는 도구입니다. 다만 완성된 이메일을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초안을 빠르게 만든 뒤 사람이 책임지고 다듬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챗GPT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거래처에 이메일 써줘. 이 요청에는 중요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모릅니다. 상대와 목적도 없습니다. 원하는 말투와 길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챗GPT는 가장 일반적인 이메일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거래처에 납기 지연을 알리는 정중한 업무 이메일을 작성해줘. 여기에는 최소한 상황과 목적, 말투와 형식이 들어 있습니다. 차이는 프롬프트 기술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줬느냐입니다. 이메일을 요청할 때는 5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두 번째, 목적입니다. 무엇을 전달하려는지 말해야 합니다. 세 번째, 상대입니다. 누가 읽는 이메일인지 알려줘야 합니다. 네 번째, 말투입니다. 정중하게, 부드럽게, 단호하게, 친근하게 같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형식입니다. 제목과 본문인지, 문자 메시지인지, 짧은 안내문인지 지정해야 합니다. 이 5가지가 들어가면 챗GPT는 단순히 이메일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초안을 만드는 조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요청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에게 납기일이 3일 늦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변명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정중한 업무 이메일을 작성해 주세요. 제목과 본문을 함께 만들어주고 마지막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문장을 넣어주세요. 이 요청문에는 상황, 목적, 상대, 말투, 형식, 필수 문장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는 훨씬 더 실무적인 답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AI가 갑자기 똑똑해져서가 아닙니다. 정보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챗GPT가 만든 이메일은 초안입니다. 보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불쾌하게 느낄 표현은 없는가? 핵심 날짜와 내용이 정확한가? 변명처럼 보이지 않는가? 너무 길거나 중복되지 않는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표현인가? AI가 초안을 만들고 사람이 최종 판단합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업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답변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아직 챗GPT를 제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첫 답변에는 말투가 애매할 수 있고 핵심이 뒤에 있을 수 있고 책임 표현이 약할 수 있고 불필요한 문장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 요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문단에 핵심 날짜를 먼저 넣고 사과는 하되 변명처럼 보이지 않게 문장을 짧게 다듬어줘.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가장 궁금해해야 할 내용을 먼저 쓰고 마지막 문장은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바꿔줘.
첫 답변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기본 템플릿은 이렇습니다. 나는 상황에 있습니다. 상대에게 목적을 전달해야 합니다. 말투는 정중함, 친근함, 단호함으로 해주세요. 결과는 제목 플러스 본문, 문자, 짧은 안내문 형태로 작성해 주세요. 반드시 포함할 내용은 핵심 정보입니다. 이 템플릿은 외우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게 채우는 도구입니다. 이 구조만 익혀도 이메일 초안이 품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모든 이메일을 AI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처음 맡기기 좋은 것은 안내 메일, 일정 조율, 감사 인사, 공지문, 초안이 필요한 업무 메일입니다. 이런 이메일은 AI가 초안을 만들고 사람이 검토하기 좋습니다. 반대로 법적 분쟁, 인사나 징계, 계약 조건,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 회사 기밀이 들어가는 이메일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중요할수록 AI가 아니라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AI는 도구이고 최종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제 이메일을 쓸 때 3번 루틴을 사용해 보세요. 첫 1분은 상황 정리입니다. 누구에게, 왜, 무엇을 전달할지 정리합니다. 다음 1분은 AI 초안 생성입니다. 상황, 목적, 상대, 말투, 형식을 넣고 요청합니다. 마지막 1분은 검토와 수정입니다. 핵심 정보, 말투, 정확성, 책임 표현을 확인합니다. 30분을 3분으로 줄인다는 말은 검토 없이 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초안 시간을 줄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시간의 과제입니다. 이번 주에 보낼 이메일 하나를 고르세요. 먼저 상황, 목적, 상대, 말투, 형식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챗GPT의 첫 초안을 요청합니다. 첫 답변의 문제점 3가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후속 요청으로 최소 한번 수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본을 사람이 검토하고 보내면 됩니다. AI 활용은 보내기가 아니라 검토 가능한 초안 만들기입니다. 이 기준을 지키면 업무 이메일 작성 시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메일을 잘 쓰는 사람은 문장을 잘 꾸미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챗GPT에게 상황, 목적, 상대, 말투, 형식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첫 답변을 그대로 쓰지 말고 반드시 검토하고 수정하세요. 다음 파일럿 강의에서는 회의록을 직접 쓰지 않고 AI로 회의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